공부를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머리라고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동기예요. 뭔가 하고 싶은 마음에 들고서 하는 일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공부할 때는 재미가 없죠. 자,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저절로 그게 생기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이미 다 큰 성인들도 왠지 하기 싫은 거거든요. 아침에 달리기 하는 거 좋은 거 알아요. 달리기 하고 덜 먹으면 살 빠집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뭐죠? 이거 몸에 나쁘다는 거 압니다, 이 음식. 근데 왠지 그냥 들어가죠. 먹으면 나쁘다는 거 알죠? 내가 맥주에 치킨을 밤 12시에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죠.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하고 게임하면 자기한테 안 좋다는 거 아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걔도 알아요. 하지만 왠지 하기 싫은 거죠. 즉, 재미있는 거를 그만두고 덜 재미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한데 이 동기가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주는 거고 어머니들은 끝도 없이 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재미없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재미있는 걸 안 하고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너무 엄마들한테 아이들을 재미있는 환경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게임도 안 가르쳐주면 좋고요. 스마트폰도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안 사주는 게 좋아요. 그 재미있는 걸 사줘놓고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얘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렇게 재미있는데 엄마들도 하루에 얼마 동안 스마트폰을 씁니까?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한테 결핍을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를 즉각 들어주면 충동성이 강해집니다. 엄마 저 빵 사줘. 알았어. 빵 사줘. 안 돼. 애가 돌아버리려고 그래. 막 울고 슬프고 괴로워요. 내가 이런 아이를 왜 만들었냐 하면 즉각 도와줘서 만드는 거거든요. 과거에 어른들이 왜 참을성이 많았는 줄 아세요? 없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뭐가 먹고 싶은데 집안에 음식이 많이 없습니다. 과자도 없고 6시, 7시 아버지가 와서 식사를 할 때까지 배고파도 참아야 돼요. 왜? 집에 먹을 게 없거든. 그리고 먼저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풍요로우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부모들이 다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결핍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동기는 부족해야 생깁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습관적으로 아이들을 부족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마십시오. 예,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빵 사줘. 안 돼요. 엄마 나 학원 보내줘. 안 돼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아이한테 어떻게 다 안 될 수 있어요? 즉각만 아니면 됩니다. 엄마 빵 사줘. 시장 갔다 오는 길에. 5분이라도 주세요. 엄마, 이번 주에 학원 보내줘. 다음 주에 가자. 해주되 즉시만 안 해주면 있잖아요. 아이가 5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참을성이 생기는데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잘못돼가 충동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나요. 운전하다가 싸움 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다가 좀 힘들면 아이가 바로 쉰다는 거죠. 근데 참을성 있는 사람들은 요 문제까지 풀고 쉬자. 그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동기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동기 수준이 높아지면 공부할 때 지구력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아까 5분이라는 얘기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건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넘어가는 아이들한테 맞는 거고요. 1, 2, 3학년 아이들한테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한 중학교 이상 되는 아이들은 이 방법을 쓰면 정말 비약적으로 성적이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필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반에 30명이 모여 있는데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났을 때 그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의 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영화를 보고 나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 영화 스토리의 정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감동만 받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제가도 듣고 감독도 듣고 그들의 대사까지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원래 좋아서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번에 영화를 보러 가셨을 때 영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이름, 여자 주인공 이름, 극중 남자 주인공 이름, 여자 주인공 이름, 주제가, 감독 이름, 좋은 대사 이거를 미리 10문제를 딱 내고 끝나고 나서 이거를 발표하겠다는 마음으로 영화를 한번 보세요. 누구나 정상적인 기억으로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없이 영화를 보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슬펐어. 나중에 다 죽어.
너무 경치가 좋고 음악이 좋더라. 아, 영화 내용 어떠냐고. 꼭 봐. 그쵸. 설명을 하고 싶은데 스토리 전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영화를 봤을 때 10가지를 기억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수업 시간에도 5가지는 기억할 수 있다. 수업을 들으면서 반드시 외우려고 하십시오. 그게 기억 이론에 따르면 반복 효과라고 하는데요. 즉시 반복이 반복 효과를 굉장히 높인다는 거죠. 어차피 수업 시간 듣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들으면서 단 몇 개라도 반복을 해서 외울 생각을 해라. 그러면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매 수업 시간마다 몇 개씩 외우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3까지 어떤 사람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고요. 열심히 필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필기도 안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필기하고 들으면서 몇 개씩을 외우려고 했습니다. try, 외우려고 했다는 거죠. 같은 7년이 흘렀지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영화를 보면서 외우려고 시도했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영화 전문가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영화를 더 많이 본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영화를 봤지만 외우려는 시도, 어차피 앉아있을 때. 그리고 나서 수업이 끝나고 5분 이내에 지금 외우려고 시도한 거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저는 이걸 5분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반복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복습은 오늘 배웠던 거를 1교시부터 8교시까지 5분 이내로 2, 3분이면 돼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3번 반복했습니다. 예습은 어떻게? 내일 공부할 거에 어휘 정도만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하고 가면 수업 시간이 재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공부한 5분 노트는 일주일치를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다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몇 번 반복했죠? 즉시 반복, 5분 반복, 하루 반복, 일주 반복. 같은 노트를 쓴다면 이걸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오늘 수업 시간에 들은 거를 중간고사 때 첫 복습이 일어납니다. 첫 복습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두뇌일 경우에 80%는 사라졌고 20%만 기억이 남는데요. 한 달 이내에 5회의 복습이 일어나면 80%를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시험이 왔을 때 80%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만났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20%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만났어요. 그러면 중간고사 때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은 많이 기억하는 학생일까요? 적게 기억하는 학생일까요? 공부는 있잖아요. 많이 한 애가 더합니다. 이것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20%밖에 기억 안 나는 애들은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학원 다니지 않았고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지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골고루 자극을 주고 4, 5, 6학년 때는 국영수 위주로 포진을 해주고 이유가 다 있죠. 수업 시간과 수업 시간이 끝나고 예습 복습은 5분 학습법을 잘 하려 한다면 현재의 내 능력보다 월등히 좋은 수준의 지능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지능에서도 결과는 월등히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공부법 하나를 바꾸는 것과 엄마가 자식한테 주는 전략 하나 바꾸는 거로 여러분의 아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공부가 재밌어질 거라고 봅니다.